내 나이 54살이 된 지금에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멀리 돌아온 사람인지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다. 부모님은 부유했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렇게 자라서인지 나는 크게 실패해 본 적이 없었다. 일도 잘 풀렸고 스스로 사업을 일구어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다. 그러나 내 삶이 완벽해 보이던 시절에도 단 하나의 진실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부부로서도 아들로서도 실패한 사람이라는 진실이었다. 30 중반에 나는 결혼을 했다. 아내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늘 욕심이 많았고 내가 잘난 만큼 며느리는 더 완벽해야 한다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아내는 처음엔 잘 버티려 했지만 결국 그 혹독한 시집살이 앞에 무너져갔고 나는 그때조차 부모 편에 선 채 아내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깊은 우울증 끝에 이혼을 선택했고 나는 그때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부모님과 사실상 의절하다시피 살았다.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 일을 오래도록 속죄하듯 일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들이 보자며 연락을 해왔다. 큰 의미는 없었다. 사람들 만나 술 한잔하는 자리가 뭐 그리 특별할까 싶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이상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앞에 두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문제는 술이었다. 특히 내 친구 한 놈은 술만 들어가면 꼭 주변 사람에게 시비와 장난을 걸었다. 그날도 그랬다. 종업원이 고기를 가져다 주는 순간 그는 갑자기 그 직원에게 말했다. 이 누나 이쁘지 않냐? 우리 지훈이 소개팅 해봐. 돈 많고 돌싱이야 어때? 순간 주변이 싸늘해졌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직원은 민망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친구는 계속 떠들었다. 소개팅 한번 해봐. 이 형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친구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너 미쳤냐? 나는 소리쳤고 친구는 킥킥대며 내가 뭔 화를 내냐고 말했다.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계산을 하고 조용히 가게에서 나왔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려 아까 그 직원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분명 불쾌함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이 내 발목에 오래 걸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그 고깃집 앞에 섰다.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가게 문을 여니 그녀가 홀을 닫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어제 술 많이 드셨잖아요. 그녀는 태연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모습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다시 사과했다. 제 친구가 실례를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헤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밝게 말했다. 진짜 괜찮아요.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타입이에요. 그 웃음은 오래된 상처를 숨기려 애쓰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이름은 이진아였다. 나보다 한 살 어린 53살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라 어렵게 학교를 다녔고 20살이 되던 해믿었던 대학 선배에게 배신을 당해 미혼모가 되었다고 했다. 그래도 아이를 낳았고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고 태도는 씩씩했다. 나는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녀 앞에서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함께 밥을 먹었다. 그저 사과의 의미였지만 밥을 먹는 동안 그녀의 모습이 눈에 자꾸 들어왔다. 밝은데 그 밝음이 억지였고 강한데 그 강함이 외로움으로 만든 것이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다.
군대에 가 있는 20살의 아들이었다. 잘생기고 건강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 고마워요. 나는 그 말에 알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이 궁금했고, 그녀의 태도가 마음을 건드렸다. 나는 다음 날도 가게를 찾아갔고, 그 다음 날도 찾아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를 보고 싶었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하나로 내 긴 하루가 풀렸다.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이었다. 나는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또 싸움과 갈등과 반대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 부모님이 그녀를 받아들일까?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였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희미한 감정이 싹트던 어느 날, 우리는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녀는 낮에는 고깃집 일을 하고, 밤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그날도 낮에 할머니 한 분을 돌보다가 나와서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다. 하지만 데이트를 막 시작하려던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목소리가 급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나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같이 가요, 내가 태워줄게. 우리는 급히 그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내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주소를 들었을 때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낯익었다. 너무나 익숙했다. 도로를 꺾어 들어가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곳은 내가 한때 부모님과 살던 집이었다. 차가 멈추자 지나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렸다. 나는 뒤따라 뛰며 가슴이 세차게 요동치는 걸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믿기지 않는 마음이 동시에 뒤엉켰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몇 년 동안 얼굴 한 번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내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진아는 이미 할머니를 부축하며 구급대원과 함께 들것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손은 누구보다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진아의 모습은 언제나 밝고 씩씩했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내 부모님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놀람, 걱정, 안도,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반가움 같은 것까지. 우리 셋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는 순간 나는 숨이 걸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가 먼저 나를 보고 말했다. 너 왜 여기 있냐? 그 목소리는 여전히 똑같았다. 권위적이고 단단하지만 나이가 들어 조금 약해진 느낌. 오랜 세월의 벽이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아버지. 그리고 내가 진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머니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다. 진아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의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를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구급대가 나간 뒤 집안에는 우리 셋만 남았다.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저분이 네가 말한 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 여자가 네가 좋아하는 여자냐?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네. 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조차 이전에는 입 밖으로 내본 적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진아는 그제야 우리 셋 사이의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부모님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 것 같았다. 내가 부모님과 의절하다시피 지내왔다고 말한 적 없었으니까. 그녀는 혹시나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진아 씨,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 작은 떨림 속에서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다시 깨달았다. 어머니는 잠시 진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아까 할머니 쓰러졌을 때 저 여자가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은 어머니의 인정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불편한 표정, 혼란, 그리고 조금의 후회 같은 것. 그 모든 게 섞여 있었다. 하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아버지는 진아를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성실함과 헌신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다. 진아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내가 나서려는 순간 어머니가 먼저 움직였다. 진아 씨, 저희 아들 부탁합니다. 진아는 그 말에 크게 눈을 뜨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본 뒤 천천히 집을 나섰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나는 긴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섰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날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열리는 신호라는 걸.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진아였다. 나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진아가 급히 달려와 부축하던 할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진아는 상황을 모른 채 그저 직업적인 본능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몇 년 동안 부모님과 거의 왕래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 전 아내에게 했던 일들 때문에 나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고 그런 나를 부모님도 서운해하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숨이 가빠진 어머니를 보자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피어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웃으려는 듯했고 그 순간 진아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일단 구급차부터 부르세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함께 구급차를 기다리며 어머니를 바닥에 눕히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나는 진아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어머니를 데려가자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종류의 불안에 휩싸였다. 진아는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진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훈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어머니의 상태는 다행히 큰 위험은 아니었다. 탈수와 과로가 겹쳤고 며칠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병실로 옮기고 잠시 뒤 어머니는 눈을 떴다. 나는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며 손을 들어 내 볼을 가볍게 만졌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돌리시더니 진아를 보았다. 너였구나.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다. 진아는 당황한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셨다. 너 참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야. 내가 돌봐주시는 동안 참 고마웠어. 진아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이 이상하게 울컥해졌다.
며칠 동안 나는 회사를 쉬고 병원에 머물며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동안 진아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고 어머니는 그런 진아를 딸처럼 대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지훈아, 너 이렇게 웃는 얼굴 정말 오랜만에 본다. 나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진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한마디 덧붙였다. 잘 만났다. 나는 그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대할까봐 걱정하던 마음들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걸 느꼈다. 어머니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진아는 여전히 그녀답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를 대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 진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진아가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걸었다. 길가에 은은한 가로등빛이 내려앉고 바람이 살짝 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진아를 바라보았다. 진아는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진아의 손을 잡았다. 진아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진아 씨, 이제는 이 감정 피하지 않을게요. 진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가장 예쁜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연인이 되었다는 말보다 서로의 상처와 삶을 조용히 기대는 사이가 되었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진아는 낮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밤엔 홀로 아이를 떠올리며 씩씩하게 살았던 여자였고 나는 비틀어진 가정 환경 속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온 남자였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가 겹치는 지점에서 닮았고 그래서 더 깊게 끌렸다. 어머니는 진아가 집에 들를 때마다 음식을 챙겨주며 웃으셨다. 아버지도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우리 아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이구나 하시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다. 그리고 어느 주말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진아가 내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가정을 이제서야 갖게 된 것 같다.